안녕하십니까, 남구 아틀리에입니다. 오늘 또 시작할 차량입니다. 아우디 뉴 A6입니다. 이 차량 마찬가지로 신차 때 바로 저희한테 입고가 된 차량이 아니고 약 한 6개월 이상 이제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차량인데, 아무려면 이제 신차를 꾸준하게 조금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패키지 작업을 진행을 할 차량인데요. 1차적으로는 어제 뭐 비가 오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일반 세차를 일단은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표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을 한 건데,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뭐 신차와 다름없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퀄리티도 좀 뭐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유리부터 좀 글라스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굉장히 뭐 쾌적해 보이고 선명해 보이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다시 이렇게 물타올로 한번 이렇게 쓱 닦아서 보면, 물기가 있을 때를 좀 보여드리면 유막이 엄청나죠. 유막도 많고 이런 것들, 시야가 선명하지 않고 브러쉬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비 왔을 때 뭐 빗물이 굉장히 좀 많이 맺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얼룩들이 비딩이라고 해서 빗물이 굉장히 많이 좀 고여 있는 좀 지연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전하고 또 더군다나 도심에서 비가 오는 날 굉장히 좀 운전하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야 확보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글라스 작업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 보면 또 측면도 뭐 굉장히 좀 선명해 보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타올로 쑥 닦고 보면 무언가가 좀 떨어져서 얼룩이 굉장히 좀 심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루프 어떤 썬루프도 그렇고 측후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도 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글라스 작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흰차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인 불빛에서는 좀 잘 안 보입니다. 이 스크래치들이. 조금 있다가 불을 끄고 어떠한 스크래치들이 좀 있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나 신형 타입들은 디테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릴도 굉장히 좀 입체감 있게 작업이 돼 있고, 또 인데크 부분 그래도 좀 신형 버전들은 그릴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손이 좀 잘 들어가는 타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크롬도 좀 선명하지가 않고 크롬 작업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디테일한 디자인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잠시 후에 불을 끄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실내 조명을 끈 다음에 특수 불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가 이제 이런 후석 쪽 뒷문 중간 부위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많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다 그렇습니다. 뭐 흰차다 보니까, 물론 이 제가 찍고 있는 카메라가 전문적인 카메라가 아니고 사과폰이다 보니까 좀 잡아내기가 조금 모호한데, 그래도 스크래치가 좀 많이 보이시는 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하로 잘 이렇게 흔들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신차라고 해서 뭐 스크래치가 없을 수 있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인 상품들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 포장이 돼서 배송이 되고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전 세계적으로 뭐 1, 2%에 되는 그런 차종들은 나무 상자로 배송이 되고 하겠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차량들 야외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출고지로 출고하고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신차라고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신차가 출고하고 또 몇 개월씩 그냥 타고 다니시다가 보면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패키지 작업이라는 거는 이대로 바로 코팅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 상식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코팅 과정이 진행이 돼야만이 매장에서 봤던 어떤 그러한 느낌의 퀄리티 있는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일반적인 세차를 끝났지만 지금부터 또 다른 세차가 또 필요합니다. 일단은 철분 작업, 그 다음에 그 철분 작업이 끝나면 또 타르 작업, 그 타르 작업이 끝나면 클레이 작업, 그 다음에 에어 작업, 그러고서 완전히 건조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1차적으로 끝나야만이 본격적인 폴리싱 작업에 대한 전처리 작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뭐 패키지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고 철분이 얼마만큼 많이 뽑아져 나오는지를 또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케어에 앞서 이제 코팅에 앞서 케어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철분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고 보면 무수히 많은 이렇게 피 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일반적인 세차로는 굉장히 작업하기가 어려운 작업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이러한 전문가 작업을 또 진행을 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고, 물론 S라인 로고는 다 뛸 거지만 그래도 이만큼 다 예, 엄청나죠. 휠도 그렇지만 약간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철분으로 묻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야만이 나중에는 퀄리티 있는 코팅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이쪽 주유구도 보면 엄청 많죠. 예. 마찬가지로 하부 쪽도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여기서 닦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또 타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묻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또 다른 차로 인해서 튈 수 있는 거고, 그런 제품들은 이 또 철분 작업으로 또 진행이 되지 않고 또 타르 작업이라는 또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타르 작업이라는 그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만이 또 전반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진행을 해야 돼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휠 같은데 이제 브러쉬 작업도 진행을 하고 뭐 한두 시간 정도 또 케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타르 작업이 또 진행이 될 거라서 또 그때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차 작업입니다. 3차는 마찬가지로 털분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세차 끝나고 다시 이제 타르 작업, 타르도 마찬가지로 철분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어떤 이물질이기 때문에 타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르도 마찬가지로 운이 좋지 않으면 도장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파고 들어간 거를 정말 뽑아내지 않고 만약에 그러니까 폴리싱 작업이, 광택 작업이 진행이 되면 그게 표면과 뿌리 박힌 거와 연마가 돼서 아주 매끄럽게 되면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블랙헤드, 점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2차적으로 뽑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광택 또 코팅에 앞서 이러한 전처리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고객님들도 지루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 과정이 분명히 지켜줘야만이 퀄리티가 극대화되는 거고,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세차가 끝나고 철분 타르 작업까지 철분 작업까지 끝났지만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예, 이런 것들이 타르입니다.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믹스커피에 정말 잘못 저어서 이 커피 찌꺼기들이 그대로 계속 녹아내리는 종이컵 안에서 그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코팅의 방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또 뽑아내야 됩니다. 엄청 많죠. 뭐 도로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물론 주행 중에 그리고 무언가 다른 차로 인해서 튈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타이어, 휠, 브레이크 잡았을 때 어떤 휠에서 분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작업내야만이 폴리싱도 그렇지만 나중에 코팅을 했을 때 방해 요소가 되지 않고 코팅이 그만큼 잘 먹을 수 있게, 흡수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세차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패키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무조건 세차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이러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다음에 이제 끝나면 다시 또 헹굼 작업 진행하고, 또 모든 물기를 또 다 건조시키고 말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어떤 것들을 하는 거냐면 클레이 작업, 고무처럼 또 여기에 뭐 이물질들이 오돌토돌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또 박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다시 이제 폼 작업으로 해서 세차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풀 마스킹 작업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S라인 뭐 이런 로고, 뭐 이니셜 다 띄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때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앞쪽까지는 이제 모든 폴리싱 작업을 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이었던 거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광택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아우디 또 다른 차에 비한다면 원체 곡선과 직선이 많은 차이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많은 그런 섬세한 작업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본넷 라인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직선과 곡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이 있지만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에서는 굉장히 또 똑 떨어지는 직선 타입으로 돼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 펜다 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직선과 곡선, 지금 여기도 보면 테이핑 작업을 해놨지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 옆 라인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테이핑을 또 위쪽으로 붙여놓고 또 이 옆 라인 한 1cm 정도 되는 라인을 또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테이핑 라인을 또 이쪽으로 붙여서 또 이쪽 라인을 작업을 하고, 그러고서 또 위로 붙이고 요 한 5cm 정도 되는 라인을 또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라인과 라인,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광택하는 어떤 패드, 그 패드들이 넓으면 넓을수록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은 있지만, 그렇게 직선과 직선 사이, 라인과 라인 사이의 어떤 작업들은 거기에 맞는 패드 용량, 뭐 사이즈, 그런 걸로 또 작업을 해줘야만이 전반적인 디테일 라인이 또 되살아나는 거고, 광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서 보면 보통 한 이틀 정도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게 1단계라면 또 마지막으로 피니시 작업을 할지 안 할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기름기를 완전히 또 빼는 작업, 그런 다음에 이제 코팅 작업, 그런 다음에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유리는 유리대로 또 다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코팅을 하기 위한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 고난도의 어떤 기술, 또 집중, 뭐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차 패키지, 그래서 이제 뭐 지금부터 작업이 진행될 건데요, 광택은 부분 어떤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뭐 정체적인 영상으로 계속 찍어 나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